아... 우와, 갑시다. 우와. 저기 스텝 2까지 봤고요. 요거는 약간 좀 실전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인데 좀 생각하기에는 쉽진 않을 거예요. 저기 스텝 3에 있는 거 101번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좀 가볼게요. 조건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실제로 스텝 2급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이걸 굳이 스텝 3에다가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요. 케이스가.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죠? 가조건을 본다면 절대값 그냥 세트로 다니는 게 낫겠구나. 근데 절대값이 이웃한 애들끼리 합이 계속 5로 유지가 됩니다. 잠깐만, 이것도 풀었어요. 되게 잘 풀었다. 푸십니다.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다들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 혹시 괜찮아요? 잘했어. 파이팅. 자, 일단은 가조건까지만 일단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쵸? 절대값 자체는 홀수항들끼리 다 똑같고요. 짝수항들끼리 전부 다 똑같죠? 왜냐면 요거 때문에 1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A1 플러스 절대값 A2는 5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지금 1이면 얘가 4 나와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절대값 A2 플러스 절대값 A3 여기 또 4니까 얘는 또 1로 나와요. 그쵸?
그냥 다 집어넣으면 14141414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모든 홀수항들의 절대값은 1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 모든 짝수항들의 절대값은 지금 전부 다 4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4141414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다만 부호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홀수항들 1, 3, 5, 7, 9는 크기는 다 1이지만 부호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2, 4, 6, 8, 10항은 크기는 어차피 다 4로 나오지만 부호는 모른다. 그리고 이제 나조건으로 들어가면 되죠. 얘는 홀수항들의 합이 지금 양수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홀수항 5개 1, 3, 5, 7, 9 합이 양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나까지 정리를 하면은 특정된 1, 3, 5, 7, 9 중에서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수인항이 음수인항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케이스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나조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괜찮아요. 지금 이거 이름 그치. 그러면은 2항의 절대값은 4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2항의 절대값이 4니까 3항의 절대값은 1. 다시 반복. 그치.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1, 4, 1, 4, 1, 4 이거밖에 안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은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얘는 그것까지 한꺼번에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조건에서 절대값을 아예 쉬운 상태로 합이 5로 일정한 상태니까 얘는 뭐 일일이 다 통째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은 가조건 때문에 점화식인 건 맞아요. 근데 왜 점화식에다가 안 집어넣고 시그마 특화 성질에다가 집어넣냐면 이거 점화식 문제로 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집어넣는다라는 관점에서 가조건 하나만 뚫고 넘어가면은 이 특화 성질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집어넣었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은 나조건은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1, 3, 5, 7, 9가 양수인데 어차피 쟤네 크기가 전부 다 1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는 합이 양수로 나왔다. 그러면 케이스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플러스 1이 되는 게 총 몇 개냐? 1이 다 5개 나오면은 5가 되니까 양수가 되죠. 그 다음에 1이 4개고 마이너스 1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이 3개고 마이너스 1이 2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1이 2개고 마이너스 1이 3개면 그때부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조건은 1이라는 값, 그러니까 양수로 나올 수 있는 값의 개수가 5개인지 4개인지 3개인지, 그렇죠? 일단 그렇게 구분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케이스 3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조건 나조건을 가지고 아예 그냥 홀수항들이 정확하게 뭐가 몇을 갖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10개 미지수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저기 된 친구들은 다른 거 잠깐만 좀 더 풀어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잠깐. 아니 한번 생각해볼게요.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홀수항들은 크기가 다 1이지.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라 조건에서 나오는 홀수항들은 크기가 다 1이니까 5개 다 합치면 양수를 내면 양수음수 몇 개씩 나오는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면은 1이 5개냐 4개냐 3개냐 이거밖에 없죠. 2개나 1개는? 안 되지. 그러면은 1이 5개인 경우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케이스가 그렇게 나오지는데 거기서 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5개가 나온다면은 1, 3, 5, 7, 9가 다 플러스 1이 되겠지만 1이 만약에 4개면 1, 3, 5, 7, 9 중에서 4개가 플러스 1이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1이요. 그것만 또 고르는데 5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렇게 같이 들어가면 진짜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3개인 경우고 마이너스 1이 2개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만 또 10가지 나와. 그걸 일일이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 플러스 1이 5개, 4개, 3개인 경우만 케이스 나눠주고 그걸 다랑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5를 5개. 그러니까 1, 3, 5, 7, 9 항에서 플러스 1이 몇 개인지를 구분하는 게 세 종류라고 그랬죠. 플러스 1이 5개인 경우, 4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그 세 가지 케이스만 가지고 다 조건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만약에 문제가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는 1부터 9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의 최소값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 막 몇 항이 얼마인지가 특정이 됐다 그러면 그럼 얘는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an이 만약에 수열이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얘는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부터 9 집어넣은 거까지 값이 다 딱딱딱딱 정해져서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면 최소값을 묻는 게 아니고 얘는 얼마냐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특정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는 결정돼 있잖아요. 홀수항들은 나 1, 짝수항들은 4. 그러니까 부호의 문제 때문에 그 부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가 나오게 되는 경우를 구해줘야 되는 거고, 그때 가조건 나조건 이용해서 만들어진 케이스 첫 번째 홀수항들 중에서 1이 5개, 별이 5개.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 4개인 경우, 그 다음에 1이 3개인 경우,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왜? 아니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해보자라는 거야. 뭐 필요하면 이 안에서 더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1이 5개라고 친다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 2n-1. 얘는 그냥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1, 1, 1, 1, 1 이렇게 나가니까 홀수항들 5개가 다 1이라서. 그러면 1이 만약에 4개라고 친다면 n은 1부터 5까지 a 2n-1. 홀수항들만 싹 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뭐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얘가 1이 4개 나오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이거 싹 다 넣으면 얼마예요? 3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왜 이렇게 굳이 정리하는 거야? 다 조건이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크기는 결정되어 있는데 부호의 문제가 있는데 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1항부터 10항까지 다 더한대요.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알면
짝수항들의 합이 얼마인지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홀수항들 합을 결정시키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1이 5개, 4개, 3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얘는 그냥 1이에요. 왜? 1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냥 1로 나오겠네요. 자, 이걸로 다 조건을 각각 케이스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화이팅. 미안, 너무 어렵지. 요거는 이해돼요? 지금 나 조건을 이용해서 저렇게 케이스 나는 것까지 괜찮아요? 왜 저렇게 나눴는지를 생각해 줘야 돼. 나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1이 5개면은 홀수항 다 더한 게 5가 되겠지. 근데 1항부터 10항까지 다 더한 게 7이면 홀수항만 더한 게 5라고 그랬을 때 짝수항만 더한 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치? 근데 짝수항만 더한 게 2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 있다면 어느 경우냐. 그거는 1, 2, 3 조건 다 똑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론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 결론 가지고 조건 쓸 수 있는 건 다 썼잖아.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걸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화이팅. 나방. 나방. 응? 미안. 답이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결국엔 그냥 한만 최소니까. 미안. 이게 일단 나올 수가 없어. 많이들 풀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 번호 보면은 13번이에요. 13번.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어느 정도? 4점짜리 한 중간 정도의 중은 아닌가? 중고 난이도 정도의 문제. 근데 그래도 이 정도 문제가 만약에 우리 수능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글쎄 뭐 새로 정리가 되는 수능 문제에서는 뭐 완벽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문제 번호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잘 쳐줘요. 14번이에요. 정말 잘 쳐줘요. 15번도 나올 수 있기는 해요. 15번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럼 단답형 쪽에서 나오면 몇 번까지 되냐? 20번 아니면 21번이에요. 22번으로는 못 나와요. 왜냐면은 아무리 지금 뭐 최고 난이도 문제를 없애는 추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얘가 22번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쉽게는 못 내요. 22번이. 그렇게까지 낼 수 있는데 몰라요. 폭발적으로 이렇게 고난이도를 다 빼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장담 못해요. 예전 물수능 시절처럼 그 막 10학년도 수능, 막 14학년도 수능, 막 A, B 나왔었던 수능 있잖아요. 이때가 되게 물수능 시절이에요. 이게 B가 이제 가형 얘기하는 건데 100점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이때가 물수능 시절.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최초의 17학년도 가형으로 바뀌는 2단계가 다시 부활한 불수능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1컷이 이제 92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가형 기준으로 92점으로. 실제로 이 당시에 30번 문제가 최고 난이도였는데 정답률이 0% 떴고요. 이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0%니까 정답자가 전국에서 한 300명 정도 됐나 아마 그래요.
30번 맞은 사람이 대충 좀 그랬습니다. 근데 300명 많이 맞았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300명이 수험생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저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현장감을 느껴보고 싶어 해서 응시해서 보는 분들이 있고요. 진짜로 그냥 대학생 때 심심해서 그냥 가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도 그때 우리 학원 원장님이 연배가 나보다 높은 분인데 수능시험장에 원서 접수해가지고 가서 딱 수학까지만 보고 딱 나오는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까지 그 전국에 이제 기인 이사들이 좀 많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생들은 그냥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내가 있었던 그 지역이 그러니까 내가 맞는 반에 있던 친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전교 1, 2등이 다 모여있는 반이에요. 다 전교 1, 2등이에요. 다 틀렸어요.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너네 학교의 다른 반 애들 중에 맞은 친구가 있냐? 다 물어봤는데 다 없어요. 그 지역 전멸. 아무튼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말고 이전 시대, 이 시대, 이때로 돌아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100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낮아진다? 아니, 중간 난이도가 높아져요. 최고 난이도가 낮아지긴 하는데 중간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중간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내려오면서 중간에서 만나요. 그 갭이 사라지는 그 경계선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얘보단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뭐 물론 문항 배치를 바꿀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최고 난이도가 막 13번에서 등장을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게 이제 6월 평가원. 대표적인 케이스로 미적분 선택자의 한정이긴 하지만 28번 문제 이게 최고 난이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담 못한다라는 거야. 이게 번호 보고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 난이도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게 최고 난이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문제 정도가. 진짜로. 왜? 그죠? 최고 난이도가 쉬워지더라도 만약에 저런 문제가 최고 난이도가 돼버린다. 저 문제가 최고 난이도가 돼버린다. 100점자가 되게 속출해요. 4%가 넘어가요. 진짜 4% 넘어가서 막 10% 이렇게 떠버리면은 그게 더 문제예요. 만점자가 10% 튀어나오면은 진짜로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안 만들어요. 절대로. 미안, 뻘소리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짝수합. 그렇죠. 짝수합이 얼마로 나와야 돼요? 2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어쨌거나 짝수항들은 크기가 4니까 2항, 4항, 6항, 8항, 10항.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4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플러스 4건 마이너스 4건 무조건 4배수예요. 그렇죠? 무조건 4배수인데 걔네끼리 더했는데 이게 2가 나온다? 말도 안 되죠?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실제로 해봐도 알 수 있겠고 4배수들끼리 다 더했는데 4배수가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됩니다. 모순. 자, 그럼 얘부터 갑시다. 그럼 얘는 n은 1부터 5까지 짝수항들만의 합. 그죠? 홀수항만 3이니까 짝수항들만의 합은 4가 돼요. 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경우로? 4가 3개고 마이너스 4가 2개 나오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거 때문에 플러스 4가 3개 마이너스 4가 2개 요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 말 자체는 1이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1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또 어때요?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 자, 이게 지금 얼마로 나와야 돼요? 지금 1이니까 이게 6 나와야 되죠? 근데 또 4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볼 필요는 없어요. 4배수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가나다 조건까지 싹 다 있는데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1이 몇 개고 마이너스 1이 몇 개, 플러스 4가 몇 개고 마이너스 4가 몇 개,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1항부터 10항까지의 부호까지 결정을 못 해준다라는 거. 몇 개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 그래서 얘는 곱한 거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이웃하는 두 수들의 곱의 합이에요. A1, A2, A2, A3, A3, A4, A9, A10. 그렇죠? 이거의 곱의 합인데 최소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가 나오려면 음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음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 일단 부호는 냅두고 1, 4, 1, 4, 1, 4, 1, 4, 1, 4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 10개의 수인데 여기에 부호만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놓고 둘끼리 곱한 걸 계속 더해줬을 때 그게 최소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이해돼요? 자,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만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1개, 마이너스 4가 2개. 한마디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3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곱해서 전파되는 게 많을수록 좋은데 그게 마이너스가 이웃하면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마이너스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크기는 다 똑같으니까 가장 많이 전파되려면 마이너스끼리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이쪽에 나왔다. 곱했을 때 얘밖에 안 돼요. 전파가 잘 안 돼요. 양쪽 끝에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둘 곱해도 마이너스, 이렇게 둘 곱해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마이너스 4 두 개 나오는 거를 이쪽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기껏 마이너스 만들어 놓은 거를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이너스 1과 이웃하는 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총 몇 가지? 3가지예요. 여기에 맨 왼쪽 거는, 맨 오른쪽 거는 또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를 씌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수가 정말 많아지는구나. 괜찮죠? 자, 이게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안 되나? 여기. 그러면 4는 어떻게 하지? 여기 가면 안 돼요. 여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랑 얘만 마이너스 4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산해보면은 곱해서 더해보면은 무조건 똑같습니다. 괜찮죠? 자, 미안. 나머지 답을 좀 구해볼게요.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4 1 곱하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웃하는 거 곱하면 무조건 다 4지. 부호가 문제가 되는 것 뿐인 거고. 얘도 마이너스 4 얘도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4 그렇죠? 자, 당연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가 총 3개 있는데 이웃하는 것끼리 다 곱해요. 6개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어차피 총 몇 개요? 9개 중에서 6개가 마이너스 4예요. 3개는 플러스 4입니다. 그렇죠? 써봤지만 안 써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 써봐도 안다. 마이너스 4가 6개겠지. 왜? 3개 전파되니까. 그렇죠? 최대로 마이너스를 전파시킨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는 4가 그러면 남는 거 전부 다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가 최소가 됩니다. 이게 가장 작을 거예요. 괜찮죠? 가장 작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요. 미안. 너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제곱의 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K, K제곱, K세제곱. 괜찮아? 괜찮아? 풀었지? 알았어. 자, 스텝 1에 있는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스텝 1밖에 없네. 스텝 1밖에 없네. 미안,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필요하면은 나중에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와 친한 것들인데, 이 시그마와 친한 것들은 미적분 선택자라면은 어차피 미적분에서도 봤을 거예요. 일단은 얘가 나오는 주요 케이스는 전부 다 뭐냐?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웃하는 항들의 뺄셈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시그마가 친한 것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죠? 얘는 그냥 싹 다 집어넣으면 A2 빼기 A1, A3 빼기 A2, A4 빼기 A3,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나가니까 앞뒤로 지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그마랑 연계성이 되게 괜찮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1.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가 실제 문제로 발현되는 가장 많은 문제들은 어떤 거죠?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그렇죠? 부분문서. 그렇죠? 부분문서.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건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시그마 n은 1부터 뭐 100까지 n은 n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친다면 어차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니까 얘는 1분의 1은 냅두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an이면 얘는 an 플러스 1 그죠?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뺄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1씩 집어넣어버리면 어차피 다 지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1분의 1 빼기 2분의 2분의 1 빼기 3분의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그쵸? 그래서 이거 지워서 들어가면 1분의 1에서 101분의 1 뺐으니까 101분의 100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뭐예요? 솔직히 이거는 수학 하에서 나온 유리식의 덧셈에서도 나오던 내용이죠. 부분문서 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무리식으로 나오는 애들. 그렇죠? 무리식으로 나오는 애들. 그래서 얘는 n은 1부터 99 정도까지 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의 그죠?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뭐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지금 얘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분모 유리화시켜서 가는 것밖에 없는데 분모 유리화시키면 n 플러스 1에서 n 뺐으니까 1이죠. 그럼 분자가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으로 나오니까 결국엔 또 an 플러스 1에서 an 뺀 거니까 또 그대로 앞뒤로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100 빼기 루트 99 그렇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앞뒤로 지워지니까 10에서 1 뺀 거 그래서 그냥 9로 나오고 말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는 로그로 같이 등장을 하는 케이스. 자, 그래서 로그로 등장을 하는 케이스는 뭐 비슷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 로그 밑이 일단 10의 상형 로그로 한번 볼게요. n분의 n 플러스 1 그렇죠? 뭐 이런 케이스들. 자, 똑같이 1부터 집어넣으면 얘는 솔직히 말하면은 뺄셈으로 가도 되고요. 그냥 가도 돼요. 어차피 통째로가 n 플러스 1항 n항 이렇게 되니까 또 이 형태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앞뒤로 지워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해놓고 집어넣어서 빼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로그는 진수끼리 다 곱셈이 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가도 되겠네요. 그래서 로그 1분의 2 더하기 로그 2분의 3 로그 3분의 4 로그 99분의 100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밑이 딱 똑같은 애들이면은 진수끼리 곱했을 때 어차피 다 약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얘는 1분의 100. 그래서 로그 100이니까 그냥 2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참고로 이 로그가 시그마랑 들어가는 경우에는 꼭 이런 식으로 시그마 친한 것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an이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이런 애들을 로그 씌우잖아요? 등차 수열로 나오죠. 괜찮죠? 등비 수열은 로그를 씌우면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로그가 껴있는 경우는 앞뒤로 지워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차 수열의 합의 관점에서 문제 푸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고는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등차 합이 되기도 한다. 왜? 로그 등비 수열이 등차 수열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로그 등비 수열이 등차 수열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셋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이거예요. 솔직히 90% 이상이 죄다예요. 90% 이상이. 자, 그럼 얘네가 안 나오냐? 안 나오진 않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적어요. 왜냐면 분모서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더군다나 이 시그마, 무리식. 그럼 얘는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죠.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번호가 어디 갔지? 그쵸? 이게 111번이 이거잖아요. 111번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작년 수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등차 수열로 집어넣으면서 시그마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올해는 안 나와요. 왜? 얘 자체가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셋 중에서 중요도가 높다는 이게요. 얘는 만약에 작년에 나왔다면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작년에 나오면 올해 안 나오는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나온다. 요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한다면 얘랑 얘 대비하는 게 효율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기본이 안 잡혀 있다. 그럼 얘만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기본 얘는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에 관련된 변형 문제를 한 번만 살짝 볼게요. 지금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 거 말고 이쪽에 지금 문제가 없어가지고 하나만 있기는 한데 좀 이따가 보고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걸로 하나만 좀 봐볼게요. 답은 미안해 조금 지저분할 거예요. 이걸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이거 얼마인지 한 번만 풀어봅시다. 연습 용도로. 그리고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저 대비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저게 된다면 아마 수능에서는 저보다 저보다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 저 정도 연습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그쵸? 물음표. 미안. 얼마냐? 라는 거예요. 미안해. 물음표. 물음표. 오야. 답은 오케이. 너무 쉬웠구나. 미안. 답.
아닌가? 신기하게 풀긴 하네. 근데 그거 맞아요. 그거 맞긴 해. 근데 장님 분자가 98이 나오면 안 되지? 어? 98인가? 그런가? 그런가?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근데 무슨 답이 안 나오는데? 잠깐만요. 약분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의 다 맞네. 그쵸. 오케이. 잘했어. 이거 맞아. 오케이. 맞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도 확실히 미적분 선택자들이라서 많이 헷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로그 덧셈은 결국 핵심이 뭐예요? 진수끼리 곱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덧셈은 진수끼리 곱한다 하기 때문에 얘를 아까도 찢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안 찢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찢어도 상관없어요. 찢어서 푸는 경우들도 지금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수끼리 곱셈인데 그러면 얘가 1, 2, 3, 4 집어넣으면서 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곱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다항이면 어때요? 항 두 개잖아요. 이러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한마디로 진수만 놓고 보면 또 유리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는 통분. 그렇죠? 그래서 통분 쪽으로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분수꼴의 덧셈 뺄셈은 통분밖에 없어요. 그럼 부분분수는 뭐냐? 이 부분분수도 통분이죠. 통분의 역연산일 뿐이에요. 그죠? 통분의 역연산. 넓게 보면 통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식 문제는 통분밖에 없습니다. 지수로그 문제는 밑변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핵심만 정리하면은. 그렇죠? 왜냐면 연산되게 하려면 밑통일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삼각함수는 각을 똑같게 만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 중에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얘는 통분을 들어간다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때 분자도 그러면 항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곱의 관점에서 보면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는 인수분해가 나아요. 왜냐면 인수끼리 통으로 약분되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n-1,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끼리 곱하는 걸 쓰면은 안 돼요. 이렇게 곱하는 거. 그렇죠? 왜? 굳이 인수분해를 한 이유 자체가 얘랑 얘가 독립적으로 뭐랑 얘랑 약분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n의 전항, n의 후항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나 이렇게 약분하나 되는 걸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자, 그 규칙을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전항, 후항에 관련된 거. 자, 그럼 2제곱분의 1 곱하기 3.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는 거 맞아요. 인수 하나는 로그 3제곱분의 2 곱하기 4. 로그 4제곱분의 3 곱하기 5. 그럼 마지막까지 넘어간다면 99제곱분의 98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곱한다고 쳤을 때 지금
3제곱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온다라는 거야. 그렇죠? n제곱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오니까 4제곱도 앞에 분자 오른쪽, 뒤에 분자 왼쪽 거랑 약분이 될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2가 뒤에 분자 앞에 거 하나 약분하고 5가 뒤에 거 분모 하나랑 약분하면은 2, 1, 99, 100. 그렇죠? 요거밖에 안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로그 2분의 1 곱하기 99분의 100이니까 로그 99분의 50이다. 그렇죠? 이게 빠르게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하면서 되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 혹시 미적분 선택자들 중에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 보면은 정적분과 급수 기억나죠? 그 정적분과 급수에서 역함수 형태로 등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역함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요 2번 논리를 따라가요. 이 2번 논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K는 1부터 N까지 위에 거랑 비슷한데 앞에 K가 더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앞에서 예제로 풀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1부터 집어넣으면은 1 곱하기 A2 빼기 A1 2 곱하기 A3 빼기 A2 이건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A4 빼기 A3 4 곱하기 A5 빼기 A4 이게 N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AN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얘는 뭐가 있지? A2만 놓고 오면은 한 개에서 두 개를 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A2의 개수가 1이고 얘는 A2의 개수가 마이너스 2예요.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A2가 되겠고 이거부터 할까? 어차피 마이너스 A1 하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하나 빼냈고 그 다음에 A2는 한 개에서 두 개 뺀 거니까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A3는 두 개에서 세 개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A4는 세 개에서 네 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A4 그래서 AN까지 그냥 계속 빼고요 마지막 AN 플러스 1은 한번 N개를 더하는 걸로 그냥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넣고 본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극한 개념이 들어갔을 때 얘가 정적분이 되는 거고 전체 넓이에서 뺀 거 그게 역함수 정적분으로 나오는 게 연결된 게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는 나는 보통 이제 2학년 때까지는 이것만 설명을 해요. 2학년 때까지는 왜 이것만 마스터해도 힘겨우니까. 그리고 미적분 처음 배우는 친구들한테까지도 이것까지밖에 설명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나오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거 있어서. 그래서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냥 넣으라 그래요. 그냥 넣으면 알아서 빼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직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볼까요? 스텝 1에는 딱히 볼만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스텝 2에 한 문제만 일단 잠깐 풀어볼게요. 11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116번. 115번도 문제 좋은데 115번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116번이 오히려 막 지저분해서 더 스트레스 받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참고로 116번 문제는 113번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스타일 자체가. 분모가 하나의 항인데 분자는 두 개 항이에요. 물론 지금 116번에 AN이 분자 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기는 하지만 걔는 부호 뿔마 만들어내려고 들어간 것 뿐인 거고, 결과적으로 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분모는 두 개고 분자는 두 개 덧셈. 그래서 하트 찍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 거기서 미안해. 몇 개 써봐야 돼. 그래, 좀 지워줘요. 답이? 답이 분수는 아닌데. 시그마 AN은 분수가 맞아요. 그래서 4분의 1에 AN을 더한 건 항. 4분의 1에 90 빼면은 4분의 90, 2분의 40. 그 얘가 AN이 2분의 홀수로 나와요. 시그마 AN. 딱 떨어져서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그건 되지 않았나? 얘는 2분의 40인데 2분의 빼니까. 야, 맞았네. 맞았네. 곱하기 아니야. 큰일 날 뻔했어. 오케이. 잘한다. 자, 답 나온 사람들은 지금 맞았어요. 구경 왔어. 오케이. 아닌가? 맞아. 오케이. 4가 있어서 뭔가 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 대충 아마 지금까지 보면서 좀 느껴질 거예요. 왜 외부 문제들보다 내가 기초를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지. 왜냐면은 계산이 살짝 지저분해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산력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근데 기출 문제들이 그렇죠. 교육청이나 평가원이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116번. 이 연산 연습하려고 지금 이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일단은 핵심 개념 안에서 디테일하게 이런 것까지 더 들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계산이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해지는 거고,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뒤로 지워진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의 변형이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여기 파생 단계들만 들어가면서 계산 지저분하는 거에 시간 잡아먹고, 파생 단계 연습하다 보면은 기본기 박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재수생들 중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수학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만 문제 풀다 보면은 기본기가 다 빠개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큰 체계가 안 잡혀져 있고 그냥 고난이도만 연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내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 돌다가 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만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가 되게 위험해요. 진짜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계속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에 문제를 녹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딱 보면 얘가 주소가 어딘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노원구 중계동 뭐 이런 게 딱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문제마다 주소가 딱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웬만하면은 기존의 교평수에 있었던 유형틀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을 그쪽으로 바라봐줘야 된다. 그럼 얘 그냥 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 문제 딱 튀어나온다고 쳐봐요. 지금 이게 넣어놨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안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딱 본다고 쳐봐요. 뭐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분모, 둘곱, 분자, 하 그럼 얘는 편의상 얘를 갖다가 bm 플러스 9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얘를 그냥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a에는 bc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a분의 b 플러스 c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찢어서 들어가는 내용들, 그렇죠? 통분의 반대로 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돼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때요?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찢어 놓으면은 c분의 1 플러스 b분의 1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형태 자체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이게 뺄셈이었으면은 좋겠어요. 이게 뺄셈이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덧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맞나? 그죠? 덧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안 지워져요. 그대로 들어가면은. 근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갖다가 껴넣어 줌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지워지더라. 그러니까 이거에 나름 변형 형태죠. 1번의 변형 형태. 그쵸? 자, 뭐 굳이 쓴다면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ak 플러스 1 플러스 ak로 나오는 거. 그쵸? 이런 거. 그쵸? 여기 변형 형태. 이런 게 실제 기출문제는 아예 없냐?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저쪽 뒤에 점화식에서 나와요. 점화식에서.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죠? 갖다가 쓴 거죠. 기출문제 중에서는 사실 없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보자. 어차피 해야 될 거는 이거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90까지 4분의 1 플러스 an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4분의 1이 90개 더하기 n은 1부터 90까지 an. 그쵸? 이제 요거 계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45 플러스 j.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시그마를 씌운다. 그렇죠? 1부터 90까지 로 씌운다 그러면 1부터 집어넣어봐야 되는데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뭐 순서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1부터 집어넣읍시다. 10분의 플러스 그냥 이거 순서대로 갈까? 로그 10분의 1 그쵸? 그 다음에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로그 12분의 1 플러스 로그 11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앞뒤로 어차피 그냥 지워지는 게 딱 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13분의 1 플러스 로그 12분의 1 그렇죠? 플러스 로그 14분의 1 플러스 로그 13분의 1 여기까지만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맨 뒤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기 빼기 뭐 이렇게 나오다가 89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99 분의 1 플러스 로그 98 분의 1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90 집어넣으면은 로그 100분의 1 빼기 플러스 로그 99분의 1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랑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지워지니까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1 더하기 로그 100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더라.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시그마 친한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답이 22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 시간 너무 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냥 정리해 버렸는데 어차피 논리는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기 알겠지만 120번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 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라서 얘는 로그로 시그마 친한 것들에다가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풀었어요? 괜찮으면 이거 한번 더 풀어보고 만약에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거 좀 풀어보고 있을게. 110번. 그치. 어차피 똑같은 설명인데 화토반이 수위반하고 실력 차이가 비슷비슷해요. 화토반은 이제 확통 선택자가 아닌데 최상위반이고 파이팅. 손님 안돼 찢어야 돼 시그마 지난 건데. 미안. 저기 만약에 앞에 거 좀 더 풀어보는 건 괜찮아. 진짜. 응? 알았어, 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 저기 로그가 시그마 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분모 분자를 찢어내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 더해서 진수끼리 곱하는 걸로 들어가거나 결국 분모 분자가 약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 분자가 전항과 후항이잖아요. 얘네 둘이 약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개해서 두 개로 찢어놓으면 안 돼. 아까 전에 로그 시그마 치는 것들 설명한 거 혹시 기억날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응? 그치, 그냥 다 정리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똑같아. 앞뒤로 곱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찢어놓는 거야. 이렇게 찢어놓는 거야. 안 돼. 찢어져 있는 거 오히려 합쳐야 돼요. 그럼 아까는 왜 찢었냐? 아까는 왜 찢었냐면 분자는 합이고 분모는 곱이잖아요. 곱분의 합이니까
이거는 분자가 두 개 항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통째로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 당장 얘가 고민이 돼.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약분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약분되는 게 아니라 얘가 통째로 약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가 시그마 로그랑은 좀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유지체로 들어가니까 얘도 로그끼리 약분되는 게 아니고 진수가 약분되는 거니까 진수에는 뭐가 약분될까요? 전항과 후항이 약분되는 거죠. 통째로가 전항 후항 관계가 아니고 진수에 있는 분모 분자가 전항과 후항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얘네 둘이 약분돼서 들어가는 거지. 그치? 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계산하면은 아마 조금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힘들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2분의 1이니까 무시하고 로그끼리 다 덧셈하면은 약분되면서 갈 거잖아. 얘가 통째로 얘랑 약분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얘가 정항이고 얘가 후항이니까 얘네들이 약분되니까 이 둘을 곱해서 써놓으면 약분할 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그마를 쓴다 그러면 2분의 로그 2에 1 집어넣었을 때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에 로그 2에 2 집어넣었을 때가 4분의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가야 얘랑 얘랑 약분되는 게 보인다는 거지. 곱해놓으면 잘 안 보여서. 이게 안 보여. 괜찮지? 이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풀어봤나? 네? 풀어봤나? 전에? 아닌가? 언젠가 풀긴 해봤겠지. 근데 최근에는 푼 적은 없지. 이야, 대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실제로 이 당시 객관식 최고의 문제예요. 근데 되게 빨리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 풀이가 맞나 싶어서 봤는데 일단 시그마 칠한 것들도 정리 잘 됐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냥 이게 2 제곱 되는 거 그냥 다 넣어봤는데 맞아, 그게 맞아요. 아, 다 써서 그냥 안 되는 거 지웠지. 네. 그러니까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한 조건, 돈에 관련된 거. 그래서 보이면은 로그 안에서 봐도 되고요. 나는 좀 이따가 지수로 좀 돌려서 볼 거예요. 왜냐면은 로그로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봐도 되는데 안 보이면 지수로 돌렸을 때가 더 잘 볼 수 있어서. 따봉. 오케이. 약분은 잘 되죠. 이 약분할 때마다 2씩 남지.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정리해줘야 돼요. 그러면 조금 지저분한 식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서 어차피 2분의 1제곱 나간다고 친다면 전항과 후항이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계속 써내가면서 약분시키면 얘네 둘을 곱해서 써놓으면 이게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써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약분하는 게 잘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맞아요. 화이트. 내가 알기로 교평술이 여기까지 아직 안 나간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푼 적 있어요? 신기하네. 되게 잘했어. 풀이가 지금 정확해요. 이게
객관식 최고의 문제예요. 그 지금 15번보다 어려운 거야. 진짜. 따봉입니다. 오케이. 대입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어차피 m 플러스 2가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m 플러스 2가 2의 1제곱인 거, 2제곱인 거, 3제곱인 거.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나아요. m에 1, 2, 3, 4 들어가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거의 다 왔어.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네?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니지? 그지. 위에 너무 계속 너무. 아 맞네.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m이지 m. 네. m 플러스 2분의 2의 m제곱. 그지. 그 다음에 로그 남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곱근인 2분의 1 개수로 빼야 되고, 그게 통째로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부동식으로 쓰면 되게 위험해. 그래서 통째로 자연수, 뭐 라지 n 같은 걸로 쓰면 돼요. 그 라지 n이 100 이하의 자연수인 거고. 그러면은 이때 낼 수 있는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 여기가 이제 우리 맨 처음 시간에 있었던 로그가 정수가 되게 해가지고. 화이팅! 잘한다. 이게 그 객관식 최고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난이도가 높은 건 맞아요. 이게 스텝 3로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얘까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스텝 3로 집어넣은 것뿐인 거지 난이도는 많이 높은 게 맞아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모르는 것만 있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두 개가 잘 짬뽕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그마와 친한 것들 중에서 로그, 그 다음에 로그가 정수가 로그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이 당시 21번이면은 지금 15번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15번보다는. 자, 그러면은 A에는 로그 2의 루트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 그쵸? 자,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라고 한다면, 그죠? 얘는 시그마와 친한 것들이에요. 앞뒤로 지워지는 꼴. 근데 그 앞뒤로 지워지는 꼴이 아까 봤지만 전항과 후항이 지워지는 상태죠. 그게 로그에서는 분모 분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어때요? 분모 분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전항과 후항이면은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2를 곱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전항과 후항에 관련된 거. 자, 그러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어차피 제곱근은 앞으로 빼는 게 낫죠. 그래서 2분의 1 로그 2의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싹 다 더해줘야 돼요. 그렇죠. 전개해서 넣어도 되지만 그냥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1인 상태에서 얘는 통째로 1 집어넣었을 때는 로그 2의 3분의 2 곱하기, 그죠? 이거를 계산해도 되는데 2 곱하기인 걸 4로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약분되는 게 눈에 확 띄냐 안 띄냐, 이게 아무래도 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럼 로그 2의 4분의 2 곱하기 3, 그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5분의 2 곱하기 4, 그쵸?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로그 2의 m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m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로 묶었을 때 진수끼리 곱셈으로 약분되니까 3이 3으로 약분되고 4가 4로 약분되고 5가 n 플러스를 결국 약분할 겁니다. 순서대로 간다면. 자, 그러면은 2는 약분할 게 없는데? 없어요. 그쵸? 얘도 약분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2가 총 몇 개요? 앞에 있는 2만 총 m개가 되겠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 추가되네요. 그래서 분자에는 2가 m 플러스 1제곱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분자의 2는 m 플러스 1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 남는 거라면 얘 하나밖에 없죠. m 플러스 2. 자, 요게 뭐라고요? 이게 자연수예요. 그렇죠? 요게 자연수. 이때 이거를 백이하 자연수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맨 처음 수업에서도 로그 정수 조건에서 내용 나올 때 했었던 얘기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부등식으로 써버리면은 2분의 1을 넘기고 싶어지잖아요. 이걸 딱 넘기는 순간 20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면은 다 나와도 100개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200 이하의 자연수가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되면 200개가 돼요. 답이 2배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항상 정수 조건 문제가 나왔다. 차라리 부등식 말고 아예 그냥 라지엔이다, 상수다 라고 보고 범위만, 그 범위만 10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요 뒤는 어차피 로그 정수 조건인데 후딱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2n 플러스 1제곱, 그렇죠? 아무래도 2 라지 짝수인 걸로 쓰면 되겠고, 이 상태에서 로그 정수 조건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로그 안에서 보는 게 조금 힘들다면 지수 쪽으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로그 정수 조건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혼자 풀 때도 지수를 좀 돌려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이 넘기면은 10의 2 라지 n제곱.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분명히 2가 있었는데 2가 있었는데 미안. 2의 2 라지 n제곱.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안에서 정리해 볼게요. 라지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스몰 m에다가도 1, 2, 3, 4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냥 라지 n이 100 이하 자연수가 되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도 2의 거듭제곱, 얘도 2의 거듭제곱. 뭐 물론 더 정리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정리해서 끝내볼게요. 둘 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약분하고도 2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은 m 플러스 2가 2의 자연수 제곱으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얘가 2의 자연수 제곱이 되려면 m은 무조건 짝수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m이 짝수다. 짝수인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m이 짝수면은 얘가 홀수 제곱이에요. 괜찮네? 그러면 알아서 2의 m 플러스 1제곱은 2의 홀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근데 2의 짝수 제곱이 돼야 돼요. 괜찮죠? 2의 짝수 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m 플러스 2가 2의 홀수 제곱으로 나와야만 돼요. 괜찮네? 그쵸? 그래서 얘가 홀수인 걸 1, 3, 5, 7, 9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m 플러스 2가 2의 1제곱인 경우, 아니면 2의 3제곱인 경우, 아니면 2의 5제곱인 경우, 아니면 2의 7제곱인 경우, 아니면 2의 8제곱, 9제곱인 경우 등등등 나와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때 m 값은 빵 되네요. 자연수가 아니네. 안 돼요. 얘는 8에서 2 뺐으니까 6. 얘는 32에서 2 뺐으니까 30. 얘는 128에서 2 뺐으니까 126. 얘는 512에서 2 뺐으니까 510. 등등등. 왠지 숫자가 벌써 엄청 크니까 더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뭐지? 마지막으로 판단해 봐야 될 거는 라젠이 100 이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m 플러스 2분의 2의 m 플러스 1제곱. 왜냐면 요게 2의 2라지엔 제곱이니까. 그쵸? 요걸 한 번만 구해볼게요. 어차피 얘는 안 되는 거 아니까. 집어넣으면은 8분의 m에다가 6 집어넣으면 2의 7제곱이죠? 그쵸? 그럼 얘는 아무래도 3만 빼지니까 7 빼기 3, 4가 돼요. 그쵸? 라젠이 2가 됩니다. 그쵸? 이거는 라젠이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요 상태는 어때요? 30 집어넣으니까 32. 2의 5제곱분의 30 집어넣었으니까 2의 31제곱. 그쵸? 26이죠? 이러면은 라젠은 13으로 나와요. 그렇죠? 얘도 되는 애가 됩니다. 그럼 요 경우는 2의 7제곱이었죠? 2의 7제곱분의 분자는 127제곱. 그러면 얘는 2의 120제곱이니까 라젠이 60으로 나와요. 그럼 얘는 100 이하 자연수가 맞네요. 자, 그럼 요 경우는 일단 2의 9제곱이죠. m 플러스 2가 510 들어가니까 2의 511제곱이에요. 200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라젠이 200보다 커요. 안 돼요. 한마디로 2의 2 라젠 제곱이 여기서 뺐으니까 502제곱. 라젠이 251이 돼요. 괜찮네요. 그래서 10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3개만 가능해요. 그러면 스몰 m 값으로는 요거 3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m 값의 합은 그래서 36 더하니까 162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로고 정수 조건 문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갑시다. 아이고야, 어떡하냐 이거? 우리 일찍 가야 되는데. 45분인가? 오케이.